자, 반갑습니다. 2월 14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영상 말고 운영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그 방에는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정보들 공유드리니까 이 방에 입장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하나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입장하셔서 볼 수 있게 오픈해 놓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 한번 짚어보면서 전망 관점 등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가끔 한 번씩 주봉이나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원래 이렇게 선물 거래, 단기 거래를 진행을 할 때는 제가 큰 관점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큰 관점보단 단기 거래를 할 때는 관점도 단기 관점을 보는 게 맞다. 다만 가끔 큰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 일봉, 주봉 체크도 필요하다. 가끔 한 번씩은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을 볼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비트가 어떻게 흐름을 흘러갈 것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주봉이나 일봉 등 큰 관점도 체크를 해두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봉을 좀 보면서 먼저 좀 큰 틀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 관점으로 넘어가 볼 생각인데, 딱 주봉을 보면 요번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나 혹은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 극과 극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이 아주 심하거나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 이번 주는 이렇게 흘러갈 이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왜냐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딱 위치가 제가 한 이틀 전 영상에도 딱 말씀드렸죠.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온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지금 위치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면 조정의 끝자락, 조정 받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한데, 만약 여기서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최소한 20.8K 정도, 한 20K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지금 위치가 딱 그거를 정하는,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19.8K, 9K, 그러니까 밑으로는 한 10% 정도 더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밑으로는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다. 근데 딱 주봉으로 보면 이전에 저항을 맞고 떨어진 구간이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냐 혹은 여기서부터 다시 저항 구간으로 전환을 할 거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한 움직임과 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크게 연출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움직임 없이 그냥,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 그냥 여기서 이 수준에서 그냥 횡보하면서 지지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주 초반이기 때문에 요번 주는 극과 극, 변동이 심하거나 아니면 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 주 매매를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어가면 될 거고.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일봉상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해지죠.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 저항, 지지, 여기서 저항, 꽤나 이전에 치열했던 구간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저항으로 전환을 한다고 치면 꽤나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될 수 있다. 그게 최소한 20.89K 정도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 19.8K, 20K 정도까지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일봉으로 봅시다. 그러면 이 양봉이 생성된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여기서 횡보를 시작을 했잖아요. 횡보를 시작을 했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다시 음봉이 뜨면서 어제 밑꼬리 달고 올라왔지만 오늘 몸통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20.9K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예상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대응을 미처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손절을 하고 다시 관점을 짜야 되는 게 맞는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서부터 무지성으로 그냥 언젠간 반등 나오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왜냐면 이 저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이 전 하락 시에 비해서 많이 터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은 줄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느냐? 자세히 체크를 해보면 이 전 고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 누르는 압력,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만 흘러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출할 수 없는 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갑자기 매수세가 미친듯이 들어오면서 돌발성 롱빔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유추해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숏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큰 그림도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최적으로 하락폭은 조금 둔화시켰지만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패턴대로 가면 여기서 베스트한 흐름은 저점을 한 번 더 낮춘 다음에 추가 하락할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낮춘 다음에 반등을 주는 그림이 꽤나 연출이 되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 패턴대로 저점을 살짝 깨면서 추가 하락할 것 같은 그림을 그리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자리 잡고 올릴 건지 그거를 정하는 주라고 봐요. 요번 주가 딱 그거를 정하는 주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딱 둘 중에 하나다. 변동이 심하거나 혹은 변동이 없거나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될 거예요. 이번 주는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지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팍소스에서 BUSD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요걸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 건데 어제 이슈가 팍소스에서 BUSD를 발행하지 않겠다. 이 이슈로 BNB가 휘청 급락이 나왔죠.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팍소스가 BUSD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SEC에서 팍소스에 대해서 제재가 좀 가해졌어요. 가해지면서 그거를 못 버티고 결국 BUSD를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팍소스에서 이전 표명을 하면서 BUSD나 BNB의 그 패깅이 깨지면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그게 뭐 직접적인 하락 요인이 될 거다 혹은 비트코인이 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볼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BUSD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사용하는 테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BUSD를 발행을 해서 BUSD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비트코인을 USDT 테더나 USD 달러로 전환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SEC에서 제재가 가해졌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성 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해서 갤럭시 뭐 제품들을 산 다음에 그 제품을 아예 현금화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삼성 전자제품들만 살 수 있는 뭐 삼성 핸드폰이나 뭐 삼성 노트북이나 이런 것만 살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상품권을 발행을 한 다음에 그 발행한 상품권으로 그 삼성 제품들을 자기들이 직접 사고 그거를 현금으로 다시 되파는 그런 작업 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어제 처음 듣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BUSD의 패깅이 깨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뭐 그런 순간적인 급락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비트코인에는 아직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터지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정리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 내에는 여기 저점 깨지 않으면서 횡보만 해주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 이번 주 내에 횡보 혹은 뭐 단기 반등 정도만 연출이 되면 추가 상승을 그려볼 수 있는 위치가 형성이 될 거다. 새로운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정도만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딱히 뭐 요즘 시장이 너무 이슈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드릴 만한 내용이나 이런 게 딱히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1대1 상담 링크로 대화 주셔서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